이번에는 거울의 식을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림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여기에서 건축광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는 것에서 좀 근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거울의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에 대한 것부터, 각이 이제 세타, 각이 건축광선이면 축의 여기가 축이겠죠. 축의 빛이 거의 근사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타가 엄청 작은 겁니다. 그래서 세타가 우리가 근사를 했을 때 사인 세타로도 되고 탄젠트 세타로도 이제 근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림을 그리면, 호도에 대해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11이고 여기가 세타면 이게 라디안의 정의이긴 한데 여기 길이가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잡고 있는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린 이 값이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세타가 아주 작으면 이거의 길이는 서로 근사해서 똑같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먼저 이 그림에서 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각에 대한 관계를 이제 길이에 대한 관계로, 각에 대한 관계를 길이에 대한 관계로 유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각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빛이, 여기에 있는 빛이 여기에 들어가서 반사되어서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타, 여기 있는 베타, 여기 세타, 뭐 여기 파이, 알파, 여기에 있는 이게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관계를 써보면 베타 더하기 세타, 이 외곽을 먼저 써보면 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파이 더하기 세타는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반사각, 입사각과 반사각인 세타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그러니까 필요가 없기요. 지금 현재 우리는 알파, 베타, 이 파이 여기에 있는 관계만 좀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식을, 두 개씩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타가 날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베타 마이너스 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옆으로 넘기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파이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잠깐만요. 이때 베타 플러스 알파는 2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베타에 대한 각을 탄젠트 베타로 이렇게 근사를 할 수도 있고, 근사를 이렇게 근사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탄젠트 베타로 근사를 하면 어떤 높이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호도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길이, 여기에서 이 길이를 임의의 삼각형이라고 하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베타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p에 대해서 쓰면 삼각형은 p 베타의 관계에 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를 쓰든지 아니면 탄젠트 베타를 쓰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탄젠트로 한번 근사를 해보면 탄젠트 알파는 2의 탄젠트 파이 이렇게 되면, 이 탄젠트 베타는 p분의, 여기에 그림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있는 h에 대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p분의 h 더하기 알파는 i분의 h는 2의 파이이기 때문에 r분의 1, h죠.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서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전부 다 날리면 됩니다. 그러면 p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r분의 2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1번에 대한 증명입니다. 2번은
여기에서 이제 거울의 식을 완성했는데 이게 거울의 식이 완성이 아니고 이때 이제 우리가 건축 강선이기 때문에 작도에 대한 기본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작도를 하게 되면 뭐 이게 이렇게 오목거울이 있으면 여기 물체가 있으면 물체가 평행한 놈은 그림이 지저분하네요. 평행한 물체는 반사되어서 초점을 향해서 가고 거울 같은 경우는 중심을 향해 가서 입사과 반사액이 같아서 그대로 반사하게 되고 초점을 지나서 물체를 통과하면 평행하게 간다. 이게 이제 작도의 세 개의 원리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1번에 대한 이거를 여기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행하게 갔다는 것은 물체에 있는 P에 대해서 평행한 빛이 왔다는 것은 P가 무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점을 향해서 갔다는 것은 I가 F를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에 있는 이 식에 대입을 해보면 무한대분의 1 더하기 F분의 1은 R분의 2가 되어서 R분의 2는 F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P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F분의 1은 R분의 2라고 하는 우리가 거울에 대한 식이 완성됩니다. 이때 거울에 대한 식을 외우는 거는 크게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부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호.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가 중요한데 P 같은 경우는 물체에 있는 여기서 P는 물체와 지금은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까지의 거리겠죠. 그럼 이거는 물체에 대한 거리인데 이거는 실물체고 나중에 P가 음수를 가진다는 것은 헛물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I가 상인데 상에서는 플러스가 됐다는 건 실상을 의미하고 이거는 허상이 될 것이며 F가 플러스라는 것은 실초점을 가진다는 것은 여기는 오목 거울 수렴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볼록 거울 허초점을 가져서 이거는 빛이 발산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 식을 이해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